자, 이거 99쪽입니다. 99쪽. 뭐 5개가 다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또 쉽지도 않으니까 5개 다 한번 풀고 이제 방정식 부분으로 함수로 넘어갈게요. 1번부터 보면은 1번은 식을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긴 식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눈치를 좀 채면 되는데 어떤 눈치를 채면 될까? 혹시 이 식을 딱 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나요? 눈치 게임이야, 눈치 게임.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요거 그쵸? 요거 딱 보면 완전 제곱식 보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내가 x 마이너스 a의 제곱으로 이렇게 먼저 써보면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2x하고 마이너스 2a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로 묶으면 또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던 3b 이쪽으로 넘어올게요. 3b 넘어와가지고 플러스 3으로 또 묶으면은 1 마이너스 b 뭐 이런 모양으로 일단 써놓을 수 있지. 근데 여기까지는 이게 맞나 확신이 안 들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식을 같이 섞어서 생각하면 자, 첫 번째 식을 같이 섞으면 첫 번째 식에서 x 마이너스 a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a를 넘겨. 그쵸? a 넘기고 1 넘겨. 그러면 결국 이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되냐면 x-a가 뭐랑 같다? b 1과 같다. 이렇게 바뀌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식에서 지금 요 x-a, x-a 이거를 전부 다 뭘로 바꿔요? b-1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남아있는 식이 그냥 b에 대한 2차 방정식 아닌가? 맞죠? 그쵸? 그래서 식을 보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라고 눈치를 잽싸게 채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전개시켜서 그냥 풀어버릴게요. 그럼 b-1 제곱이니까 b-2b 플러스 1 플러스 2b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3b는 0이고요. 마이너스 3으로 묶어야 되는 거야. 아이고요? B 1 마이너스 1 요 잠깐만. 마이너스 3이랑 묶어서 어. B 마이너스 1로 묶어야 돼. 어디요? 그러니까 B 마이너스 1이랑 1 마이너스 B는 다 마이너스 해야 되는 거야. 요거요? 아 뒤에 걸 마이너스 3으로 묶어야 되는 거야. 뒤에 거? 그래야 요거? 그래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랑. 근데 지금 그냥 3을 이렇게 분배시킬 거니까 별 상관없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를 이거를 이제 만약에 내가 b-1로 다시 묶어가지고 풀 거라면 여기 자리를 바꾸고 마이너스 3으로 바꿔야 되겠지만 나는 지금 그냥 여기다가 요 놈만 b-1로 바꿔치기 한 다음에 전개시켜서 풀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묶여도 별 상관없죠, 그죠? 그죠?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이제 b제곱 마이너스 3b 그 다음에 플러스 2인가요? 맞죠? 그러면은 1, 2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b 값은 얼마 또는 얼마다? 1 또는 2다. 그치? 1 또는 2다. 그래서 b 값들의 합이니까 답은 3이다. 이렇게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를 여러분 얘기처럼 요거 마이너스 3으로 묶었다 그러면 요 자리가 이제 b-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조금 더 간단하게도 풀 수 있어요. 이게 b-1의 전체 제곱이 앞에 있고 요거 플러스 2 괄호 b-1에 마이너스 3 괄호 b-1이잖아. 이거 서로 계산하면 되잖아. 서로 계산해버리면 마이너스 괄호 b-1 아닌가? 그럼 이거 동류항 b-1을 묶어버리면 그러면 b-1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면서 b-1에 b-2 이렇게 조금 더 빨리 인수분해도 가능합니다. 그치?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어려워할까봐 그냥 전개시켜서 푼 거예요. 답은 3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갈게요. 2번 문제는 자, 2번 문제는 일단 처음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만 가지고는 막 이런 10제곱 같은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죠?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공식들이 약간 들어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미 앞에서 한번 나왔었으니까 자, 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이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공식의 일부분이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중에 x 세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하는 공식 있죠? 원래 모양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요거로 시작하는 거. 이거 지우야 인수분해하면 뭐지? 놀래. a 아닌데? 마이너스 요거랑 같이 가는 거야.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A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아니 요거랑 반대로 플러스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이거지, 그치? 그렇다면 이 x 세제곱 빼기 1도 자 똑같은 방식으로 두 덩어리로 만들 수 있죠. 뭘까? X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X x 플러스 아니 왜 얘는 제곱 안 붙이나? 제곱 x 제곱 플러스 플러스 x 플러스 1 플러스 1 맞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식을 봤을 때 아 이게 요거의 일부분인데 라는 생각을 한다면 자 여기다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냐면 양변에 x-1을 한 번씩 곱할 수가 있죠. x- 이렇게 한 번씩 곱해. 근데 이쪽은 0이었기 때문에 곱해봤자 어차피 0이야. 그지? 이렇게 하면 자 이게 성규야 이게 결국 이거랑 같은 거잖아. 그치? 따라서 요 식을 우리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럼 잘 생각해봐. 만약 알파라는 녀석을 이 방정식의 한 근이다라고 한다면 이 알파라는 숫자는 이 방정식의 근이기도 한 거죠. 생각해봐. 알파가 이 방정식의 근이면 여기다가 xr에 알파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xr에 알파 집어넣어도 당연히 0이 되는 거 아닌가? 얘가 0이 되니까 앞에 뭐 붙어있어도 같이 0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래서 됐다. 이제 결론이 나왔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물론 근과 계수의 관계도 성립을 당연히 할 거고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서진아 뭐지? 요거에서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그치 그러면 뭐죠? 마일 알파 베타는 1 이것도 성립을 할 거고 그리고 그 알파 베타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성립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 알파 집어넣으면 알파 세제곱이 얼마는 얘기? 이거 넘어가면 1 베타 세제곱도 얼마는 얘기? 1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거에다가 추가로 알파 세제곱과 베타 세제곱이 전부 다 1입니다 라는 조건까지 얘까지 찾아내서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죠? 자 써놓을까요? 세 개 적어놓읍시다. 이 세 개의 식을 우리가 찾아야 문제의 답을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다가 추가로 이렇게 앞에 x-1을 곱해서 3차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진아야 이제 이 세 개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찾아? 세제 곱해서 1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를 그냥 뭐라고 할 수 있을까? 1이라고 할 순 없고 알파의 세제곱이 1이잖아. 그러면 알파의 10제곱이면 알파의 세제곱 곱하기 알파의 세제곱 곱하기 알파의 세제곱 곱하기 알파잖아. 알파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3개씩 묶으면 없어지는 거잖아. 우리 최근에 그 i의 4제곱이 1인 거 기억나니? 선행할 때 복소수의 성질에서처럼 i의 4제곱이 1이면 만약에 i의 뭐 21제곱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해? 4제곱씩 4제곱씩 4제곱 다 없어지잖아요. 다 없어지고 이거는 그냥 i의 1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런 느낌으로 지금도 알파의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세제곱씩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세제곱씩 없어지고 얘는 알파 하나 남는 거고. 태규야 그럼 얘도 뭐 하나 남아? 베타 하나 남는 거야. 그치? 근데 교성아 얘는 알파가 5개 있었잖아. 그러면 3개가 만나서 1이 되더라도 몇 개가 남아? 2개가 남지. 그럼 얘는 알파 제곱이 되는 거고 얘도 그러면
베타 제곱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합을 구하는 문제로 바꿀 수가 있겠고요. 성규야, 이건 이미 알고 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곱셈 공식 변형으로 구할 수 있다, 그지? 이거를 뭐 한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얘를 몇 번? 2번 빼는 거지. 그럼 요거 제곱해서 1에서 얘를 2번 빼니까 또 마이너스 1이네, 그치?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5니까 답은 뭘까요? 3이 되겠죠, 3. 이렇게, 그치? 조금 어려웠죠, 이거 2번.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맞았니, 지우야, 3번? 네. 효준이 맞았니? 서연이? 몇 개는 찍었어요. 이거 어떻게 찍어서 맞추냐? 이 3번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정수다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뭐가 된다? 그죠?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야. 인수분해가 되니까 정수인 근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이미 요 숫자는 여기 x의 개수는 플러스 1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1이니까 자, 요 끝에 있는 숫자를 내가 무엇 이렇게 둘로 쪼개서 생각을 했을 때 얘네 둘의 합이 1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뭐 1, 2에 요게 마이너스 요게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면 합이 1이 되잖아. 또는 2, 3에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이래도 합이 1이 되잖아. 이렇게 서로 간에 절대값이 1 차이 나는 두 수를 배치를 해주면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해진단 말이죠. 그럼 이런 식으로 자, 이 마이너스 a는 그러면 마이너스 a는 자, 요렇게 두 숫자에 곱하고 같아지려면 태규야 이때는 a가 몇이라고 봐야 돼? 요렇게 둘이 곱한 게 마이너스 a와 같다면 a 값은 몇이야? 2인 거지, 그치? 또 마찬가지로 또 얘랑 곱한 게 마이너스 a가 되려면 그때 a는 몇인 거야? a는 6인 거지. 이런 식으로 a 값들을 하나씩 찾아나가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그럼 그 다음 뭐 3 곱하기 4 곱하기 5 이 규칙대로 쭉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갔을 때 100 이하의 자연수 a를 몇 개 찾을 수 있느냐. 그럼 몇 곱하기 몇 가지 가능할까? 9 곱하기 10까지 가능하겠죠. 물론 요거는 마이너스 요거는 플러스 이렇게 줬을 때 그지? 그러면 서연아 그때 이렇게 얘네 둘이 곱해서 얘가 된다면 a는 몇인 거예요? 90인 거지. 90. 그치? 90. 그 다음에 이제 10, 11 하면 넘어가지. 100을 넘어가니까 a 값은 이런 식으로 쭉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몇 개냐를 구하는 거니까 몇 개인지는 이미 나왔습니다. 요게 규칙을 보면 되지. 그치? 1, 2, 3, 4, 5, 6, 7, 8, 9까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개수는 몇 개다? 9개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이 만들어지도록 a 값을 정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갈게요. 4번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연속하는 정수일 때 소수 p, q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죠. 우리가 보통 연속하는 정수, 연속하는 자연수 이러면 두 근을 어떻게 잡아요? 진아야 어떻게 잡죠? 연속하는 정수. 연속하는 정수면 x로 잡아요? 연속하는 두 자연수나 연속하는 두 정수나 이럴 때 하나를 알파로 잡으면 나머지 하나는 연속한다는 게 얼마 차이 난다는 얘기야? 1 차이 난다는 얘기니까 하나를 알파로 잡으면 또 하나는 알파 플러스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그치? 맞아? 그럼 진아야 이 식에서 근과 개수의 관계를 한번 써봐. 자, 지금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1이죠. 그러면은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1하고 더한 게 뭘까지나요? 마이너스 p. 그렇죠. 여기서 근과 개수의 관계하면 마이너스 p. 자, 그 다음에 알파하고 알파 플러스 1하고 곱한 게 얼마일까? q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PQ가 무슨 수래? 소수래요. 소수. 교성아, 소수가 뭐야? A랑 A 자신.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두 개밖에 없는 자연수죠. 그죠? 근데 Q가 소수인데 Q가 알파랑 알파 플러스 이렇게 둘의 곱으로 이루어졌대. 이럴 수 있나? Q가 소수라며. 근데 소수가 어떻게 두 숫자의 곱이랑 같죠? Q가 소수라며. 네. 소수가 어떻게 두 정수 곱하기 정수가 같을 수가 있지? 예를 들어 뭐 얘가 2고 얘가 5고 그러면 얘는 절대 소수가 될 수 없잖아. 예. 그렇죠. 어떤 두 개의 정수를 곱해가지고 소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곱해진 두 숫자 중에 무조건 한 놈은 뭐여야 돼? 1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소수가 될 가능성이 있지. 자, 그러면 알파를 1이라고 한번 가정해봐. 알파를 1이라고 가정하면 알파 플러스 1이 뭐가 돼요? 2가 돼야지, 그치? 그러면 알파와 알파 플러스 1을 더한 값은 얼마지? 얼마야? 3이지. 그럼 마이너스 P가 3이다 그러면 P는 얼마가 돼요? P는 마3이지. 이거 돼요, 안 돼요? 소수라고 하는 거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자연수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음의 정수가 나오면 이건 소수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자,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1이어야 되잖아. 근데 얘가 1이 아니라 누가 1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1이거나 또는 어떤 가능성도 있을까? 마이너스 1일 가능성도 있겠다. 그치? 그죠? 알파는 정수라 그랬으니까 음수일 가능성이 열려 있잖아. 그래서 알파가 1이라고 해봤더니 답이 안 나와. 그럼 이번엔 알파를 마이너스 1로 생각해봐요. 근데 알파를 마이너스 1로 생각하면 얘가 뭐가 돼? 0이 되잖아. 얘가 0이 되면 곤란하죠. 그럼 Q가 0이 되니까 역시 또 소수가 안 나오잖아. 그러면 남은 가능성은 뭐야? 얘가 얼마가 되는 거?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가능성이 남아있죠. 그죠?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뭘까요? 얘보다 1 작으니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고, 그러면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P가 마이너스 3이 돼서 P 값은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Q 값도 2라는 소수가 나왔고요. P 값도 3이라는 소수가 나왔으니까 요게 지금 문제의 상황에 맞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PQ의 값은 P는 3, Q는 2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곱해서 소수가 되는 경우 그 경우를 파악하고 있느냐라는 거고. 자, 5번 풀고 이제 함수로 넘어갈게. 자, 성규야, 5번 어떻게 해야 돼? 네. 쌤, 네. 4번에 답이 뭐라고? 4번에 P는 3, Q는 2. 일단 X제곱 빼기 Y제곱을 보면 성규야, 본능적으로 뭐 하고 싶어? 합차를 해야 돼, 합차는 어떻게 돼?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먼저 이렇게 만들었어요.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로 만들었어. 근데 그 곱한 결과가 385인데 이 385를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이게 뭐 곱하기 뭐가 되니? 5 곱하기 대답 좀 해줘. 5 곱하기 7 곱하기 11이 됩니다.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경우의 수로 따져보는 거예요. X 플러스 Y라는 것도 자연수고 X 마이너스 Y 이것도 자연수일 거야. 그치? 근데 그 두 개를 곱한 결과가 5 곱하기 7 곱하기 10이라고 같아야 돼. 그러면 몇 가지 경우들이 떠오르죠. 근데 그 몇 가지 경우들 중에 항상 만족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이 X 플러스 Y랑 X 마이너스 Y 중에 서연아 어떤 수가 더 클까요?
빨강과 초록 중에 빨강이 커요. 그죠? 자연수끼리 더하고 자연수끼리 뺀 거잖아. 그지? 상식적으로 얘는 큰 수라고 볼 수 있고 얘는 상대적으로 작은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곱해가지고 385가 되는 여러 가지 경우 중에 몇 곱하기 몇 이렇게 나눴을 때 큰 수가 앞에 있는 x 플러스 y, 작은 수가 뒤에 있는 x 마이너스 y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은아, 곱해서 385가 되는 경우, 자, 한 세트만 말해줘. 누구 곱하기 누구? 35 곱하기 11. 그러면 35가 무조건 누구야? 그죠? 얘가 35가 되는 거고, 그때 얘가 얼마가 되면 11이 되면 된다. 그쵸? 자, 한 가지 찾았고, 선규도 하나 얘기해줘. 곱해서 385가 되는 거. 누구 곱하기 누구? 뭐라고? 55 곱하기 7. 그러면 55가 큰 수죠. 그쵸? 그럼 얘가 55가 되거나 얘가 55가 되고 얘가 얼마가 된다? 7이 된다. 이럴 수 있고요. 태규도 한 가지 말해주자. 곱해서 385 되는 거 뭐 있을까? 77 곱하기 좋아요. 그러면 큰 수가 누구야? 77. 작은 수가 누구야? 5. 자, 이렇게 되면 되겠고. 교성이도 하나 말해보자. 딱 한 가지가 남았어요, 지금. 아니야, 하나 더 남았어. 잘 짱구를 굴려봐. 한 가지가 남았어. 아, 385 곱하기 1이 남았죠. 그쵸? 1. 그래서 큰 수를 385라고 생각하고 작은 수를 1이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을 전부 다 그 연립방 정식으로 풀면 되죠. 그죠? 더해서 35 빼서 11. 그지? 이런 식으로 연립방 정식을 풀어버리면 x값, y값이 하나씩 나올 거야. 자, 요 경우에는 x가 23이고요. y가 12인가? 그지?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x가 31인가요? 그리고 y는 24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세 번째 케이스는 x가 41인가요? 그리고 y가 36인가? 그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우에는 x가 386이니까 193, y는 192. 자, 이렇게 해가지고 총 4쌍의 해가 4쌍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나온 x값들의 총합을 a라 그랬어요. 그죠? 요걸 다 더하라는 얘기지. 요거를 요렇게를 다 더해주면 얘 얼마니? 효준아 얼마야? 이거 다 더하면? 이거 x값들 다 더하면? 288. 그 다음에 y값들 다 더하면? 요것들 이렇게 다 더하면 얘네들은 264 이렇게. 자, 그러면은 a분의 b를 구하라 했으니까 요게 a고 요게 b니까요. a분의 b는 288분의 264. 약분 한번 시키면은 12분의 11까지 약분이 됩니다. 이렇게. 자, 얘가 답이다. 네, 물 마시고 정신 차려. 자, 우리는 이제 그 100페이지는 또 다음 시간에 풀고요. 함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함수로. 저번에 107, 108까지 하면서 우리가 함수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을 하고 그리고 109부터 또 가볼게. 자, 우리 선규가 한번 해보자. 요렇게 생긴 이차 함수는 자, 꼭지점이 어디다, 선규야? 축의 방정식은 어디다? 축의 방정식은 뭐다? 지은아, 축의 방정식이 뭐다? x는 0이다. 그치? 자, 그리고 이때 a가 하는 역할이 서진아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뭐였다?
A가 0보다 크면 A가 0보다 크면 그 아래로 불러. 아래로 볼록.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불러. 위로 볼록. 그리고 A의 무엇이 절대. 절대값이 클수록 어떻다? 폭이 좁다. 그치? 이게 A의 역할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뭐 X축 방향으로 얼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그 다음에 XY축으로 얼만큼 이렇게 평행이동 시켰잖아. 그치? 빠르게 써볼게요. 자,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시킨 식 교성이 불러줘. Y축 방향으로, 얘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식이 어떻게 돼? Y는 플러스 Q. Q 자, 그러면 꼭지점이 어디고? 0, 축의 방정식은 뭐고? X는 0.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우야, 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 시킨 식이 뭐야? Y는 어, A 똑바로 앉고 A 괄호. X 마이너스 P의 제곱 오케이. 그 다음에 꼭지점은 P, P, 0. 축의 방정식은 X는 P X는 P.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태규야, 이걸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동시에 옮기면 식이 어떻게 돼? A A 괄호. 마이너스 제곱 오케이. 꼭지점은 P, 콤마 Q. 오케이. 축의 방정식은 X는 뭐였지? 무조건 꼭지점에 X좌표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요? 꼭지점이 P, Q면 축의 방정식은 X는 P. 태규야, 그래프 이렇게 있을 때 이 예. 이차함수를 가운데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요 세로선,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 이걸 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축. 모든 이차함수의 가운데를 지나가는 세로선을 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세로선은 가운데를 지나가니까 그 이차함수의 꼭지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지. 그지? 무조건 꼭지점을 지나가는 세로선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꼭지점의 좌표가 P, Q면 이 점선, 이 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는 거야? X는 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P 하면 안 돼. X는 P라고 말해야 돼. Y는 P 하면 다른 얘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선이. X는 P라고. X는 P. 그래, X는 P. 그게 축의 방정식이다. 자, 그래서 요게 이차함수의 표준형에 대한 제일 기본적인 얘기였죠. 요거를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요거를. 그치? 요걸 표준형이라고 부르고.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어지는 내용이 요거죠. 서연아, 이렇게 생긴 거는 무슨 형이라고 불러? 일반형이라고 부르지, 그치? 일반형. 자, 표준형이 갖는 장점은 뭐지, 서연아? 얘가 갖는 장점? 꼭지점을 바로 네, 마시고 오세요. 꼭지점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그러면 일반형이 갖고 있는 장점은 뭐가 있을까? 그죠? 요 끝에 있는 C라는 값이 그 이차함수의 뭐다? Y 절편이다. 그래서 Y 절편을 바로 알 수 있어요. Y 절편이 뭔데, 서연아? 그죠? 이차함수를 이렇게 그렸을 때 그 이차함수가 Y축하고 만나는 요 지점에 Y좌표를 우리 Y절편이라고 하죠. 그래서 Y절편을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또 일반형에서 X절편도 찾을 수 있어요. 계산 조금 하면. 그지? 지은아, X절편은 어떻게 찾더라? 맞아요. X절편은 Y에다가 0을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는 건데, Y에 0을 대입해보면은 이 식이 이제 더 이상 함수가 아니라 뭐가 돼요? 방정식이 되죠. 2차 방정식이 되지. 이 2차 방정식을 풀면은 X값이 뭐 알파, 베타 이렇게 두 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요 두 개가 바로 이 2차 함수의 X절편, 그지? X축하고 만나는 요 두 군데가 바로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Y절편은 C가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요 일반형은 절편을 찾기 편하다. 이게 장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은 절편보다 꼭지점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기억나죠? 맨날 우리가 하는 게 뭐였어? 이렇게 생긴 식을 이렇게 바꾸는 거 맨날 했죠, 그죠?
그죠?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그죠? 요거를 잘 해야 이제 꼭지점 찾아서 문제를 풀 수 있다. 지금 설명한 김에 9번 문제 하나 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 자, 109페이지에 9번을 보면 자, 요게 바로 이제 일반형이지. 이렇게 생긴 애가 일반형인데, 자, 성규가 한번 해보자.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을 찾을게, 성규야. 처음에 어떻게 하지?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고 싶으면 진아야, 처음에 어떻게 하지?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2 x제곱의 개수를 묶어주는 건데, 묶을 때 어디까지만 묶어요? x까지. 그치, 여기 4x까지만 묶어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괄호 x제곱 마이너스 2x. 자, 그리고 여기서 두 칸 띄워줘. 두 칸 띄워주고 괄호 닫으세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는 뒤에다 그대로 붙여주고. 자, 성규 여기다 왜 띄웠을까? 오늘 아주 꿀먹은 벙어리구만. 마이너스 2에 대한 무엇이 필요할까요? 모르겠니? 우리가 표준형 만드는 건데, 표준형의 핵심은 뭐야? 표준형의 핵심은 거기에 완전 제곱식이 들어가 있다는 게 핵심이잖아. 완전 제곱식이 들어가 있다는 게. 완제 만드는 거야, 완제. 완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반의 제곱이 필요해. 마이너스 2의 반의 제곱이 얼마예요? 1이지. 그래서 1 여기다 필요하니까 더해주고 끝나면 안 되잖아. 빼주고. 그지? 자, 그렇게 하면은 무조건 얘네 세 개가 만나서 뭐가 만들어져?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진다고, 성규야. 뭐의 제곱이 될까? x-1의 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1은 바깥으로 쫓겨나요. 쫓겨나면 얼마가 될까? 요거랑 곱해져서 나가는 거니까 플러스 2로 나갈 거예요. 그죠? 그럼 얘까지 합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완성된 거다. 그죠? 그럼 성규야, 이 표준 형식에서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야? 1, 마이너스 3 맞지?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뭐야? 그리고 이 2차 함수는 어디로 볼록해? 위로 볼록하죠? 이 숫자를 보면 알 수 있지.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꼭지점의 좌표는 1, 마3이다. 조성아 5x 5. 지우야, 축의 방정식 x는 1이다. 5. 그 다음에 효준아, y는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그쵸? 원래 이 y는 마이너스 2x제곱, 이거는 꼭지점이 어디야, 효준아? 그지? 0,0에 있었던 꼭지점이 1, 마이너스 3으로 이동이 됐으니까, 그지? 당연히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옮겼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3번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진아, y 값의 범위는 y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다. 무슨 말이야, 진아야? 아, 공성규. 아, 태규처럼 나가 서 있든가. 그래 임마. 약에 몸을 맡기지 말고. 약이 치지 마. 약이 치지 약에 말고. 치는 남자. 치지 마. 약에. 약한 남자. 약한 남자. 진아야, 4번 맞아 틀려? 맞아요. 어떻게 알아? 아 맞네. 어떻게 해봐야 될까? 4번을 판단하려면? 무슨 근거로 맞다 그러는 거야? 다가 뭐야? 다양한 수? 하니까 마이너스 3보다 네가 안 넣어본 숫자 중에 넣었는데 마이너스 3보다 큰 거 나오면 어떡해? 큰 일이죠. 안 나와. 어떻게 알아? 안 나올 것 같아. 같아요잖아, 같아요. 응?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우리 꼭지점 알잖아. 지금 몇 컴마 몇이야? 1,4.
1,3이고 어디로 볼록한 것도 알아요? 위로 볼록한 것도 알잖아. 그러니까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를 하나 그려놓고서 그 이차 함수의 지금 이 꼭대기가 1,-3이란 얘기니까 자 봐봐. 요 라인의 y 값이 지금 얼마란 얘기예요? 마3인 거예요. 그러면 이 이차 함수 위에 있는 다른 점들은 다 이 라인보다 어디에만 있어? 아래쪽에만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찍혀있는 이 다른 점들 뭐 요점 이런 모든 점들의 y좌표는 적어도 -3보다는 다 작다인 거죠. y좌표가 제일 큰 데가 지금 -3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y값의 범위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말이고요. 자, 만약에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무슨 변화가 생겨? 블록한 꼭지점은 똑같은데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럼 그때는 y값의 범위가 -3보다 작거나 같다일까 아닐까? 그거나 같다. 아, 그렇죠. 이번에는 제일 y값이 작은 애가 -3인 거잖아. 그 라인보다 다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바뀐다면 y값의 범위가 자, 요렇게 바뀌었을 때 이때 y값의 범위는 y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자,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을 때 지난 시간에 열심히 한 거다. 그죠? 자, 이미 그래프 그려놨으니까 이 그래프의 요게 지금 x는 1이죠. 그치?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박스를 그렸죠. 이렇게 박스를 그려가지고 자, 서진아, 빨간 박스는 x가 어떨 때? 이게 지금 x는 1이지. 그럼 빨간 박스는 어떨 때 보는 거야? x가 1보다 작을 때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 빨간 박스를 보는 거고요. 초록 박스는 언제? x가 1보다 클 때라는 말이 나오면 초록 박스를 보는 거야. 근데 보기 5번에서는 x가 1보다 작을 때라 그랬으니까 무슨 박스를 봐야 돼? 빨간 박스. 그럼 빨간 박스 안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이거 어느 방향이죠? 커지고 그래프의 방향을 말할 때 뭐라 그러지 우리? 오른쪽? 오른쪽? 예. 이차 함수의 그래프의 방향을 말할 때는 이차 함수의 그래프의 방향을 말할 때는 오른쪽 위로 가요. 아니면 오른쪽 아래로 가요. 둘 중에 하나로 말하는 거야. 그래, 빨간 박스는 오른쪽 위로 가는 중이야. 그럼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무슨 뜻이야? x가 커진다. 위로 간다는 건 y도 커진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y 값이 감소한다고 말했으니까 5번은 틀린 거죠. 맞니, 서진아? 그러면 초록 박스에서는 어때? 초록 박스 방향이 어디야?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죠. 그렇죠? 초록 박스 내에서는 이거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답은 5번이고 아까 채점했던 부분 중에 질문 있니 얘들아? 질문 없나요? 없어?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넘어가서 110페이지에 한 가지 내용만 설명하고 부호 얘기 일단 110페이지에 자, 요거 한번 가볼게. 여러분한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하나 던져줄게요. 이렇게 하나 던져주고 자, 요 2차 함수의 식이 이거일 때 APQ의 부호를 구하세요. 쉽다. 자, 일단 A의 부호는 어때? 음수죠? 왜 음수지? 위로 볼록하니까 음수. 자, PQ는 어디만 보면 판단할 수 있어? 꼭지점의 위치가 몇 사분면에 있는가만 보면 되죠. 지은아, 꼭지점이 지금 1사분면에 있잖아. 당연히 PQ의 부호는 뭐예요? 둘 다 양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쵸?
자, 그럼 똑같은 그래프를 주고 이번에는 얘가 이거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때도 우리가 이 그래프의 모양만 보고 A, B, C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었지. 그지? A는 당연히 아까 전에 A랑 같은 거니까 위로 볼록하면 0보다 작은 거고, 자, B랑 C 중에 한눈에 판단할 수 있는 애가 누구죠? C죠, C. C. 교성아, C는 아까 뭐였지? Y절편. 그럼 지금 현재 이 그려진 그래프의 Y절편이 여기인 거 보이죠? 그럼 여기가 Y절편이니까 C의 부호는 어떨까? 양수, 그치? 자, 한 가지 이제 기억해줘야 될 게 B인데 B의 부호를 판단하는 어떤 규칙이 있었죠. 사자성. 자동 그렇지. B의 부호를 판단할 때 요때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좌, 동, 우, 이로 배웠다. 서진이 들어갔나? 살면서 처음 들어보네. 자동우위. 자동우위가 뭐냐면 그래도 살면서 처음 봤어도 좌우는 알잖아, 그지? 좌 왼쪽, 우 오른쪽인데 서로 반대말이잖아. 동하고 이도 서로 반대말이거든요. 무슨 뜻일까? 동은 무슨 뜻이고 이는 무슨 뜻일까? 정동밖에 모르죠. 뭐야? 정동밖에 모르겠네. 자, 동은 무슨 동? 같을 동. 같을 동. 이는 무슨 이? 다를 이. 자, 그러니까 이 좌동우위라는 거는 어떤 말을 줄여놓은 거냐면 왼쪽에 있으면 같고 오른쪽에 있으면 다르다를 줄여놓은 겁니다. 좌동우위. 그죠? 자, 그럼 일단 왼쪽 오른쪽의 기준은 뭐였냐면 여기 그려져 있는 요 이차함수의 축이, 자, 요 축이 y축보다 어디 있어? 오른쪽에 있죠? 아니, 요 선이 요 선보다 오른쪽에 있잖아. 오른쪽. 그러면 우라고 하면 되고요. 우. 그럼 오른쪽에 있으면 다르다며. 이 다르다는 누구와 누구가 다르다는 뜻이었니? A랑 B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이미 A가 음수인 거는 결정됐기 때문에 B는 뭐가 되는 거야? 양수.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니? 자, 좌우의 판단은 되니? 그러면 좌면은 같다는 거야. 누구랑 누구랑? A랑 B의 부호가. 근데 우면은 다르다는 거야. A랑 B의 부호가. 근데 이미 A의 부호는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B를 판단하면 되잖아. 그지? 자, 그럼 한번 해봐, 서진아. 자, 식이 이렇게 생겼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자, 이렇게 생겼어. A의 부호는 B, C는 0보다 작다. 자, B를 판단할 거야. B. 좌예요, 우예요? 좌면 어떻다고? 같다고. 누구랑 누구랑? A랑 B랑. 근데 A가 0보다 컸잖아. B도 어때? 그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다. 그죠? 요 내용을 이용해 가지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숙제는요. 숙제는 109부터 111. 그 다음에 라이트는 144부터 149입니다. 얘들아, 내가 이따가 실장님한테 물어볼 거야. 알았지? 열심히 잘 했는지 내가 물어볼 겁니다. 물어봐서 오늘 2번 경고받았어요 하면 핸드폰 안 줄 거야. 알았죠? 자, 내려가서 착실하게 자기 할 거 하시면 됩니다.